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유효성 검사를 사용을 할 때 목록을 이용을 해서 콤보 상자를 대체하는 동작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개씩만 사용할 때야 굉장히 쉬운데 두 개가 연동되어지도록 하거나 또는 세 개가 연결되어지도록 하거나 하는 이런 식의 작업은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근데 뭐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유효성 검사의 목록을 여러 개 연결시킬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름 정의하고 인다이렉트 함수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서 작업을 해보세요. 자, 질문 내용을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세 가지 항목의 콤보 박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세 가지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1단계, 2단계, 3단계 대중소 분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도 밑에 작성을 해주셨고요. 화면 그림도 이렇게 캡처를 해놓으셨는데 조금 작죠? 자, 그래서 제가 파일을 일단 다운로드 받아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제거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콤보 상자에서는 에어컨이냐 청소기냐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서 에어컨이 선택되었을 때는 벽걸이 스탠딩 시스템이 나오도록 하고 청소기가 선택되어졌을 때는 뭐 무선, 유선, 로봇 뭐 이런 게 나타나지도록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중분류예요. 여기 있는 게. 자, 그리고 얘들을 선택했을 때 각각 이제 어떤 게 나타나져야 되는지 여기에 이제 정돈을 해 놓으신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정돈되어져 있는 것들보다 이게 대분류라고 하면 이게 이제 중분류잖아요. 얘들은 같이 좀 붙어 있는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열도 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얘들도 좀 정돈을 할게요. 얘들도 좀 중간에 불필요한 열들은 좀 모두 삭제해가지고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자, 일단 정리하셔야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나온 걸 그대로 여기서 참조하시면 끝나요. 근데 두 번째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머리끌 위치를 되도록이면 요 상위 쪽 항목의 이름으로만 사용하시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야 이름 정의하기가 좀 쉽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한번 변경을 해보면 에어컨이고 여기가 청소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제가 구분을 위해서 그냥 약간의 작업을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작업은 뭐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얘들도 한쪽에 다 몰려 있는 것들이 좋긴 해요. 자, 근데 지금은 어차피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하니까 제가 얘들을 표로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할 때 자, 여기서 이름만 제가 정확하게 상위 제목으로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벽걸이겠죠. 벽걸이일 때 요건데 실제 그냥 벽걸이 뭐 스탠딩 시스템 뭐 이렇게 해버렸을 때 다른 상위 항목하고 이 카테고리들이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최상위부터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에어컨, 벽걸이 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스탠딩이죠. 스탠딩. 자, 그리고 에어컨 시스템 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간단하게 자, 머리끌 그냥 뭐 스타일로 그냥 바로 지정을 하고 얘는 이제 여기 보시면 무선 청소기일 때 이제 얘가 청소기일 때 무선 청소기니까 이게 좀 길잖아요. 근데 이걸 짧게 줄여 쓰시면 나중에 수식을 좀 복잡하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론 중복이 없을 수 있다. 뭐 중분류 같은 것 쪽에 중복이 없거나 뭐 하이분류 쪽에 중복이 없을 수 있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요 이름들만 그냥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제가 청소기, 유선 청소기 자, 이렇게 하고 청소기, 로봇 청소기 뭐 이렇게 머리글들을 일단 정리를 해놓고요. 이름 정의를 좀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얘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미리 설정을 해놓으시긴 했는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여기 목록에서 원본 범위가 이렇게 참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건 이제 이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에어컨이냐 청소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선택할 때 얘들은 에어컨 선택하면 얘들이 청소기 선택하면 얘들이 참조되져야 되니까
그냥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요. 리본 메뉴 삽입 탭에 수식 탭이겠죠. 이름정이니까 여기 이름을 만들 건데 선택 영역에서 만들 거예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 때 이름을 무조건 첫 행을 이렇게 선택해 놓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에어컨은 요 3개, 청소기는 요 3개가 되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뭐 이름 정의 기존에 해놓은 것들이 있으면 이게 정의가 바뀐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눌러서 할게요. 자, 청소기도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제가 이름 관리자 한번 들어가 보면 요 2개는 해놨었던 걸 거니까 그냥 자동으로 제가 지금 한 거랑 바뀐 거니까 별 큰 문제는 없어요. 닫기하고 얘들도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이렇게 개수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홈 탭에 찾기 및 선택에 이동 옵션 같은 거 들어가서 상수 이런 거 선택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값이 있는 범위만 선택이 되어지니까 물론 이걸 꼭 대화 상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 조건에 있긴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참고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수식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행만 놔두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여기가 뭐 떨어져 있진 않았는데 범위가 잘못 선택이 되졌네요. 그럼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따로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첫 행 확인 눌러주면 뭐 에어컨 벽걸이 기존에 제가 지금 좀 전에 눌렀던 게 있으니까 이런 거 뜨면 그냥 눌러주셔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여기 이제 이름 정의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질 건데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아래쪽 데이터 범위만 이렇게 선택되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들은 뭐 똑같으니까 그냥 선택을 해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 이거 눌러줄게요. 자, 요걸 첫 행으로 놔두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름 정의가 끝났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수식 입력할 때 조금 위로 올려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자, 모든 값은 목록이 되는 건데요. 원본을 지정을 하실 때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 인다이렉트 함수 쓰시고요. 얘는 간접 참조 함수인데 뭐 이런 것까지는 아시려고 그러면 도움말이나 다른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는 것들이 좋아요. 얘를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분류를 선택을 하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게 절대 참조로 참조가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개를 동시에 설정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실 거니까 F4키 한 3번 정도 눌러주시면 상대 참조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만 바로 만들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끝나요. 자, 그럼 여기 눌렀을 때 이 에어컨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오죠. 물론 여기를 청소기로 바꾸면 청소기에 해당하는 걸로 바뀌어요. 자, 그럼 제가 이 중에 청소기에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 3번째 항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확인만 하시면 돼요.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가서 목록으로 바꾸고 원본은 똑같아요. 인다이렉트 함수 써가지고 참조를 할 건데 앞에 2개가 있는 거죠. 제가 이 2개를 밑줄로 아까 연결해서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고 F4키 3번 앰퍼샌드 밑줄 앰퍼샌드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얘도 F4키 3번 눌러서 이렇게 상대 참조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만 해주시면 요 2개를 요 밑줄로 연결한 머리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여기 나타나지도록 할 수 있겠죠. 확인 버튼 눌러주면 자, 이렇게 나와요. 로볼락 그 다음에 삼성, LG 뭐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지우고 자, 여기를 에어컨으로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거는 벽걸이 스탠딩 시스템이 있죠. 제가 시스템 선택을 하면 세 번째에서는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평형이 22평, 30평, 40평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중에 하나 똑같이 골라서 완성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인다이렉트 함수하고 이름 정의하는 것들만 유의하시면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름을 정의할 때 요 마지막 거는 상위 분류 2가지를 연결해서 만드시는 게 나중에 중복된 데이터들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들하고 마지막에 인다이렉트 함수 쓸 때 앰퍼센드로 연결하는 거, 뭐 이거 정도만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이런 작업을 하는 게 크게 어렵진 않겠죠.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